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늘 정신수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정신수행은 이 정신의 인식과정과 또 인식과정 중에 있는 마음과 마음부수를 식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예. 먼저 많이 아시네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정신인식과정, 마음부수.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정신수행 이전에 물질수행 했잖아요. 네. 물질수행을 우리가 궁극적인 물질을 보는 거거든요. 네. 덩어리로서 물질이 아니라 그처럼 이 마음도 정신도 우리가 보통은 덩어리로서 해요. 내가 화났다 하면 그냥 화난 그거. 네. 내 마음이 있다 마음 하나만 아는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우리가 뭘 보거나 생각할 때 인식 과정이라는 게 이래 아주 순식간에 빠른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서 그 각각의 마음마다 그 마음과 마음부수가 있어서 마음의 기능을 수행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어떤 마음이 뭐며 정신인식 과정이 뭐고 네. 또 마음이 뭐고 마음부수가 뭐고 하면서 이 정신인식 과정 마음부수를 선정인식 과정 초선정까지. 네. 그래서 선정인식 과정에서 그 정신인식 과정을 어떻게 보며 거기에 마음부수를 어떻게 식별하는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이제 지난 시간 정신의 인식 과정 중에서 선정의 인식 과정을 배웠고요. 초선정의 마음과 마음 부수를 배웠었는데 오늘은 이 초선정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이선정의 마음과 마음 부수를 배워보도록 하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이 정신수행은 상당히 복잡해요.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좀 우리가 편하게 이래 할 수 있는 걸 해야 나중에 복잡한 걸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제일 처음으로 이제 선정인식 과정을 인식했잖아요. 네. 그래서 초선정의 선정인식 과정 하면서 우리가 마음부수, 이 아름다운 마음부수 그 공통적인 게 그 19가지거든요. 네. 19가지와 지혜.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능하는 마음부수들 해서 34가지를 인식하는 걸 이제 확실히 우리 거로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네. 거기에 또 인식 과정과 마음부수 이거를 이제 보는 걸 하게 되거든요. 네. 이 보면은 이제 이 초선정에서 나와서 다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숙고를 해서 이선정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선정에서 나와서 그 이선정의 마음부수들을 이제 확인을 해요. 이제 이선정의 마음부수는 일선정보다 좀 줄어 있어요. 마음부수 숫자가. 네. 이 초선정에는 마음과 마음부수가 34가지예요. 네. 34가지인데 그 초선정에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어져요. 그럼 32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32가지가 돼. 그럼 그 32가지를 이제 하나씩 이래 이 자세히 정확하게 이래 식별을 해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식별이 좀 이제 이선정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선정이 나와서 또 삼선정. 삼선정은 그거보다 또 하나가 더 줄어들어요. 왜냐면 희열이란 게 빠져요. 예. 그래서 삼선정은 이제 행복하고 그 집중 요것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선정인 경우에는 이제 31가지 마음부수를 또 확인해요. 예. 이제 사선정에 들어가면은 행복이 또 빠져요. 빠지는 대신에 평온이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음부수는 삼선정하고 똑같이 31가지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봐요. 식별 안 되고 하나하나 식별에 이제 익숙해지면 네. 그 30몇 가지를 동시에 함께 식별도 해요. 그렇군요. 훈련을 단계적으로 해요. 네. 예,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아주 숙달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선정 수행할 때 24가지 방법으로 선정을 쭉 했잖아요. 네. 그 선정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하고 넣으면서 식별해서 지금까지 했던 선정에 있는 그 마음부수들을 쭉 확인해요. 그러니까 네.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냥 내가 선정에 들었구나. 내가 삼선정이구나, 사선정이구나 하는데 실제로 그때 뭐가 있나 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선정 인식 과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되면 네. 다음 단계로 어떤 것들을 또 식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이 인식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이제 순수 의문 인식 과정하고 네.
오문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순수 의문 인식 과정의 아주 특별한 형태가 선정인식이에요. 네. 그 말고 이제 의문인식 과정만 일어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법을 대상으로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 네. 법은 의문의 어떤 대상이에요. 그래서 법을 대상으로 우리가 인식을 일으키면 의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요. 의문 전향이 일어나고 그다음 의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법이 뭐냐 하면은 크게 6가지가 있어요. 네. 마음이라든지 마음 부수, 네. 열반. 그다음 우리가 개념적인 거 있죠. 네. 이런 어제라든지 뭐 개념이 있어요. 네. 태양이라든지 뭐 우리가 사랑 뭐 이런 거 탁생감이 다 관념이에요, 관념. 그런 4가지 하고 네. 그다음에 물질도 보면 좀 미세한 물질들은 법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감성 물질하고 우리 물질 수행할 때 배웠잖아요. 네. 눈기, 고혀, 몸에 네. 있는 어떤 그 바깥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성 물질이 있어요. 예. 그것들도 전부 법의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미세한 물질이 16가지가 있어요. 예. 그 미세한 물질도 이 법이에요. 법의 대상이에요. 그래, 법이라서 의문인식 과정을 일으켜요. 예를 들면 물의 요소라든지 네. 영양소, 네. 또 심장 토대, 생명 기능, 네. 남성 물질, 여성 물질, 네. 그다음에 추상적인 물질 10가지가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볼 때는 보긴 보지만은 그 아까 감성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지만은 그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문인식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그 욕계 유익한 마음, 욕계 유익한 마음. 마음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가 이래 돼 있는데 네. 일단 우리는 욕계에 사니까 욕계 유익한 마음, 네. 이거를 식별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해요, 이렇게. 네. 유익한 마음을 먼저 하고 나중에 또 해로운 마음하고.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이란 건 뭐냐면은 이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없든지 성냄이 없든지 어리석임이 없든지 네. 이 중에 하나가 있거나 다 있거나 또는 우리가 뭘 대상을 볼 때 현명한 주의를 가지고 보잖아요. 네. 현명한 주의를 가지고 본다는 건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볼 때 덩어리로서 보지 않고 네. 궁극적 실제인 물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궁극적 물질, 궁극적 정신, 그다음에 무상고, 무와 부정. 네. 그러니까 모든 건 변하고 괴로움이고 내 거라 할 수 없고 깨끗하다 할 수 없는 그렇게 현명한 주의로서 볼 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요. 이 욕계의 유익한 마음도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이 욕계의 유익한 마음이 아까 말한 그 탐진치가 없는 마음인데 네. 그건 8가지가 있어요. 8가지를 뭐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예.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서 네. 그다음에 자극받은 마음. 그게 하나예요. 예.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극 안 받은 마음이에요. 그다음에 기쁨이 있는데 지혜는 없고 자극받은 마음. 네. 기쁨이 있으면서 지혜는 없으면서 자극받은 마음. 네. 그다음 기쁨이 아니라 평온. 평온이 있으면서 지혜가 있고 자극받은 마음. 네. 평온이 있으면서 지혜가 있고 자극받지 않는 마음. 평온하면서 지혜가 없고 자극받은 마음. 평온하면서 지혜가 없고 자극받지 않는 마음. 네. 그러니까 8가지가 있어요. 기쁨, 지혜, 자극, 평온이 있다 없다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가 기쁨, 생기는 지혜, 거네요. 자극. 요것이. 예. 기쁨이 있고 없고가 평온이냐 아니냐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8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이거예요. 유익하면 내가 보시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딱 들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기뻐요. 기쁘면서 보시하면 과보가 있다 하면 지혜롭잖아요. 네. 그러면서 누가 야 나도 해보니까 좋더라 너도 해 이러면 자극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자극받지 않는 마음. 그렇게 쫙 짜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걸 다 이래 이게 뭐다 다 말할 수 있어요. 뭐 8가지로 분류를 해주셨지만 네. 그래도 이 아름다운 마음에는 공통적인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선정할 때 예. 그 아름다운 마음 부수 공통적인 게 19가지 있듯이 예. 이 유익한 마음에도 아름다운 마음 부수 19가지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말한 지혜, 네. 요것도 하나의 마음 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마음 부수는 총 25가지예요. 예. 총 25가지인데 공통되는 게 19가지예요. 나머지 6개는 뭐냐면은
그 이제 절제의 마음부수라 해서 예.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요 세 가지가 또 아름다운 마음부수예요. 예. 그다음 무량의 마음부수라고 해서 연민과 같이 기뻐. 누가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하면은 네. 그것도 아름다운 마음부수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한 지혜. 예.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부수는 총 25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 욕기에 유익한 마음이 또 생기게 될까요? 그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 욕계 유익한 마음은 탐진치가 없거나, 현명한 주의를 할 때 예. 그때 우리가 욕계 유익한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마음을 잘 인식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수행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면 예. 어떤 점들이 이전과 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일어나는 선정,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욕계 유익한 마음을 실제로 관찰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을 했잖아요. 네. 수행을 할 때 보면은 그 선정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24가지 방법 중에 선정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예. 선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들을 가지고 해요. 일단 예.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수행이 있어요. 네. 이제 수행을 해서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하면 그 이제 죽는 순간에 그 이동해서 그때 이 몸과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걸 이래 보거든요. 네. 그 수행을 먼저 해요. 그 수행을 하고 난 뒤에 그 수행에서 딱 나와서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하는 마음은 그건 바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욕계 유익한 마음이 탁 일어나요. 그때 좀 평온하게 한다면은 평온한 마음이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평온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서 자극받지 않는 마음, 예. 요 마음이 쫙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때 그 인식 과정은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이게 의문전향이에요. 네. 그런 결정을 딱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의문전향이 딱 일어나고 그다음 바로 속행이 7번 일어나요. 네. 7번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마음부수들 그거를 보면은 그 예를 들면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하면 평온이 있고 지혜가 있다. 자극받지 않았다. 이러면은 33가지의 마음부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래 빨리 착 보는 거예요. 예. 그 7번 일어날 때마다 탁탁탁탁탁 보는 거예요. 욕기에 유익한 마음을 이렇게 잘 관찰을 한 다음에는 또 어떤 식별할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욕계 유익한 마음을 이제 관찰하고 나면은 이제 의문전향을 관찰해야 돼요. 의문전향. 의문전향에서 어떤 마음부수들이 있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문전향이라는 거는 우선 선정 과정을 가지고 해요. 선정에서 나와서 이것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덜숨날숨에 집중하는 수행을 통해서 초선정에 들었어요. 예. 그럼 나와가지고 이것은 덜숨날숨의 수행에서 있는 닮은 표상이다. 빛이 있거든요. 예. 닮은 표상이다 하고 딱 결정하면 그게 의문전향이에요. 그때 이래 보면 의문전향의 마음부수는 합쳐서 12가지예요. 이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따라오는 그 마음부수가 있어요. 예. 접촉, 느낌, 그다음에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주의 요 7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때때로 있는 것들이라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그다음 결정, 정진, 희열, 주의. 그것을 이래 딱 관찰하는 거예요. 예. 관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의문전향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선정 들어가기 전에 이 건접삼매가 있어요. 네. 건접삼매를 거쳐서 본삼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접삼매는 속행, 하나하나가 다 속행이에요. 4번의 속행이 일어나요. 예. 그 다음 준비가 있어요. 준비, 건접, 그 다음에 수순, 종성. 요 4가지가 있어요. 예. 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속행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예. 준비일 때 속행을 딱 보면은 초선, 2선, 3선의 건접 3면은 다 마음부수가 34가지예요. 3선까지는 전부 다. 4선은 33가지예요. 예. 기쁨이 없이 평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33가지를 이 준비, 건접, 그 다음에 수순, 종성 요거 다 보는 거예요. 예.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인식 과정이래 뭐 아까 봤던 거니까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의문전향 네.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욕계에 유익한 마음을 식별하는 방법들을 네. 박사님께 배워봤습니다. 네. 이 과정이 숙달
해결된 다음에는 또 뭔가 단계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이제 오문인식 과정을 해요. 이제. 오문인식 과정. 앞서 말씀해 주셨던. 예, 그렇죠. 오문인식 과정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뭔가를 딱 접촉했을 때 네. 그곳에서 어떤 인식 과정이 탁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안문인식 과정을 예로 들면 예. 나머지 귀, 코, 혀, 몸에서는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만 예를 잘 들어보면 다른 것들은 이제 좀 이 용어만 바꾸면 돼요. 예를 들면 안문인식 과정은 그게 되면 귀 같으면 이문인식 과정이에요. 안문인식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보면은 예. 우리가 어떤 이 눈으로서 또는 어떤 마음의 눈으로서 뭘 정확하게 보려고 딱 하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눈으로서 뭘 딱 봐요. 눈으로서 뭘 딱 볼 때 그때 보겠다는 의도를 정확하게 딱 가지잖아요. 예. 그냥 뭐 눈만 뜨고 뭐 가만히 이래 있으면 그거는 안문전향이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저 나무를 봐야지 하고 딱 이래 정확하게 딱 보잖아요. 네. 그럼 그때 봐야지 하고 주의를 딱 기울이는 게 안문전향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것은 무슨 닮은 표상이다 하고 마음을 딱 정하는 네. 그 결정하는 걸 의문전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내가 저거를 보겠다고 확고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게 안문전향이라는 마음이 탁 일어나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안식이 일어나요. 네. 그 다음에 안식 다음에 받아들임이 일어나요. 받아들임 다음에 조사가 일어나고 조사 다음에 결정이 일어나요. 네. 결정 다음에 속행이 일어나요. 이제 속행 다음에 방황가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의문전향, 대부분의 이 오문전향, 네. 눈으로 보는 건 거의 다 의문전향을 수반해요. 근데 아주 힘이 약한 경우는 네. 의문전향 없이 안문전향만 일어나. 앞에 것만 일어나요. 안문인식 과정만 일어나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안문인식 과정이 나면 뒤에 의문인식 과정도 일어나요. 그때 이제 그 각각의 마음, 예를 들면 안문전향 같으면 안문전향의 마음부수를 보는 거예요. 네. 안식 같으면 안식의 마음부수를 보고, 받아들임 같으면 받아들임의 마음부수, 조사 같으면 조사의 마음부수, 네. 그 다음에 결정 같으면 결정의 마음부수, 속행 같으면 속행의 마음부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문전향인 경우는 마음부수가 합해서 11가지예요. 예. 아까 의문전향은 12가지라 그랬는데 네. 이때는 11가지예요. 11가지 아까 세수부터 쭉 처음부터 순서대로. 예, 순서대로 하는 하면 거죠. 11가지 같으면 그까지예요. 아. 그 다음에 안식은 8가지예요. 8가지니까 이 안식은 언제나 있는 마음부수만 딱 있는 거예요. 언제나 기본만. 있는 거예요? 예, 언제나 있는 것만 안식에 딱 있어요. 마음하고 언제나 있는 7개 있죠. 합하면 네. 8개잖아요. 그까지만 딱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 받아들임은 11가지가 있어요. 안문전향하고 같은 거예요. 똑같은 똑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사는 기쁨이 있으면 희열이 있으면은 12가지고 희열이 없으면 11가지. 이럴 경우도 있고 저럴 경우도 예, 있는 이럴 거예요. 경우도 있죠. 조사인 경우. 네. 조사하다가 막 기분이 좋으면은 12가지예요. 될 수도 근데 있고. 그냥 평온하게 조사하고 있으면 11가지예요. 그다음 이제 결정은 12가지예요. 12가지. 예. 요 결정은 의문전향의 결정하고는 좀 달라요. 안문전향은 그냥 형상만 결정하는 거예요. 의문전향은 무상고 무아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어요. 네. 좀 결정이 달라요. 네. 그래서 요 각각의 그 마음부수를 쫙 보는 거예요. 그게 오문전향에서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제 그거 되고 나면 방황가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거든요. 방황가는 이제 이건 연기할 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예.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연기 수행할 때 방황가를 봐요. 예. 그래 이제 그 방황가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의문전향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행인데 이 속행은 유익한 마음이냐 해로운 마음이냐에 따라서 유익한 마음 같으면 이제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에서 많죠. 그죠? 네. 뭐 31가지, 4가지. 해로운 마음 같으면 해로운 마음의 어떤 보통 한 16가지에서 한 22가지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거. 그걸 이제 관찰하는 거. 예, 뭐 그렇게 좀 요약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마음에 따라 이 마음 부수가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저희가 요게 유익한 마음을 배워봤을 때 네. 그러면 마음과 마음 부수가 다 유익할 거다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 반대로 해로운 게 예. 있다면 예. 마음 부수도 역시나 해로운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은 하나예요. 예. 마음 부수는 숫자는 총 52가지예요. 52가지인데 이 해로운 마음의 마음 부수는 14가지예요. 그렇군요. 예, 14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마음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훨씬 선업이 많네요. 강력한 힘이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해로운 마음의 마음부수는 14가지예요. 네. 14가지인데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는 마음이에요. 또는 그 어리석은 주의를 기울였을 때 오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보지 못했을 때 그걸 우리는 어리석은 주의라 그러거든요. 뭘 보거나 들을 때. 네. 그럴 때 오는 이제 마음 부수인데 이건 14가지예요. 네. 14가지인데 탐진치 어느 것이나 무슨 마음이든지 공통적으로 있는 게 4가지예요. 네. 4가지는 뭐냐면 어리석음, 어리석음? 어리석음의 마음 부수, 어리석음, 부끄러움을 모름, 또 두려움을 모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자기한테 손해보는 거 하고 하면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네. 또 두려워야 되잖아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자율적으로 지키는 시스템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아는 거거든요. 네. 그게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덜뜸이 있어요. 그 다음 요 4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는 뭐냐면은 네. 탐욕인 경우는 3가지가 있어요. 네. 탐욕, 사견, 자만. 네. 그 다음에 성냄은 또 4가지가 있어요. 성냄, 질투, 인식, 후회. 그 다음에 해태의 또 이 마음부수가 있어요. 해태, 혼침. 해태는 좀 게으른 거예요. 예. 혼침은 좀 몽롱한 거고. 그 다음에 의심. 네. 해서 요 10가지가 있어서 해로운 마음이 있다면 4개는 공통적으로 있고, 탐욕이면 탐욕 그 3개 중에 또 어떤 게 있고, 예. 성냄이면 성냄 중에 어떤 게 있고, 해태, 혼침, 의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